저는 박말순입니다. 올해 68이에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콩나물 다듬고 멸치 육수 내리고 김치 버무리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죠.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어. 우리 종수가 어릴 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허리가 아파도 손목이 시려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그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때문이에요. 우리 종수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종수는 제 외아들이에요. 남편은 종수가 12살 때 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 혼자 이 아이를 키웠어요. 종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진 않았는데 성실함 하나는 정말 누구한테도 안 졌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버스 정비소에 취직했는데 10년 넘게 단 하루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종수는 손이 금손이에요. 어떤 고장이든 척 보면 알아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종수는 돈을 벌면 꼭 절반은 제게 줬습니다. 제가 내가 써라, 장가도 가야지 하면 그 녀석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편해야 저도 편해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이런 아들이 32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가 윤다혜였어요. 다혜를 처음 본 날,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이 예의 바르고 단정해 보였거든요. 화장도 진하지 않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29의 보험 설계사로 일한다고 했어요. 우리 종수 복 받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근데 다혜 쪽 하객이 좀 적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친척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대가족이 어디 흔해요. 신혼집은 제 가게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잡았어요. 종수가 엄마 가까이 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다혜도 흔쾌히 동의했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다혜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게에 들러서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맛있는 반찬을 한아름 싸줬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혜가 가게에 왔다가 전화가 울렸어요. 근데 다혜가 전화를 안 받고 화면만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는 가게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업무 전화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통화를 시어머니 앞에서 하기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혜는 제 앞에서 전화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한 번은 제가 슬쩍 창문으로 봤습니다. 다혜가 전화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뭔가 심하게 다투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나?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다혜는 평소에 정말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뭘 물어봐도 네 어머니, 그러세요 어머니 하면서 부드럽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종수가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다혜가 적금 하나 깨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왜? 무슨 일 있어? 다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대요. 잠깐 빌려주고 받으면 된다고. 저는 좀 걸렸습니다. 남의 일에 적금을 깨요? 종수야, 그건 좀 생각해봐라. 적금은 내 미래 자금이잖아. 그랬더니 옆에서 다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와 전혀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로요. 어머니가 왜 우리 일에 간섭을 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항상 내 어머니 하던 그 다혜가요. 종수가 다혜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상황을 수습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저 며느리가 진짜 저런 사람이었나? 근데 여러분, 저는 종수한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종수가 다혜를 너무 믿었거든요. 엄마, 다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저한테 잘해주고. 종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해요? 내 마누라 이상해. 이러면 저만 나쁜 시어머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시어머니라서 괜히 의심하는 건가?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좀 다르니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거라고요. 근데 그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보통 주말엔 종수 부부가 저를 찾아오는데 그날은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시장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다혜야, 시간 되면 나랑 시장 좀 같이 가자. 고기 사야 하는데 짐이 많아서. 다혜가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동네 재래시장. 저는 30년 넘게 이 시장을 다녔어요. 야채 아줌마, 생선 아저씨, 떡집 할머니. 다 제 오랜 지인들이죠. 이 시장이 제 두 번째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혜랑 같이 시장을 돌았어요. 시금치도 사고, 두부도 사고, 마지막으로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삼겹살 두 근이요.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썰어주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다른 반찬거리를 구경했어요. 계산할 때였습니다. 다혜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그리고 카드를 단말기에 대려는 순간 계산을 도와주던 아르바이트생이 카드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김소정이라는 아가씨였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처자였습니다. 저도 이 정육점에 오면서 몇 번 봤던 얼굴이에요. 소정이가 카드를 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이 카드요. 네, 이 카드 번호가 며칠 전에 분실 신고된 카드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다혜를 봤습니다. 다혜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정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뭐라고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이가 다시 말했어요. 아,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번호가 비슷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혜가 갑자기 카드를 확 낚아챘습니다.
아, 이거 말고 다른 카드로 할게요. 그러더니 지갑을 뒤적이다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저한테 한마디 설명도 없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도 소정이도 옆에 있던 손님들도 다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계산할게요. 겨우 그 말을 하고 고깃값을 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혜는 이미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고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쫓아가야 하나?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무서웠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까봐. 내 예감이 맞을까봐요. 저는 무거운 고기 봉지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실 신고된 카드. 왜 얼굴이 그렇게 하얘졌을까? 왜 도망치듯이 나갔을까? 집에 와서 종수한테 전화했습니다. 종수야, 다혜 집에 있어. 응, 방금 왔는데 왜? 아니, 그냥 시장에서 갑자기 나가버려서. 아, 다혜가 갑자기 몸이 안 좋대.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프다고요. 그게 핑계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종수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겠다. 푹 쉬라고 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그냥 카드가 비슷했던 거 아닐까? 다혜가 진짜 갑자기 아팠던 거 아닐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슴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동안 쌓여왔던 작은 이상함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전화는 왜 항상 밖에서만 했을까? 돈 이야기만 나오면 왜 사람이 달라졌을까? 보험 설계사라면서 왜 보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친정 부모님은 왜 한 번도 안 오셨을까? 퍼즐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다혜가 가게에 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저번에 갑자기 나가서 죄송해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다혜는 잠깐 있다가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같으면 절대 남의 가방을 안 봐요.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그날은 뭔가에 이끌리듯이 가방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열린 가방 틈으로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뭐지? 저도 모르게 손이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해요. 남의 물건을 뒤진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걸 안 봤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서류를 꺼내봤어요. 첫 번째는 빚독 촉장이었습니다. 윤다혜 귀하. 연체 금액 1200만 원. 즉시 상환 바랍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200만 원? 두 번째 서류를 봤습니다. 통장 사본이었는데 이름이 다혜가 아니었어요. 김순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번호도 다혜 거랑 달랐고요. 세 번째 서류, 또 다른 통장 사본. 이번엔 이영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다혜 가방에 다른 사람 통장 사본이 있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났어요. 다혜가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후다닥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혜가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이만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혜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다혜는 보험 설계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의 빚이 있다고요? 보험 설계사가 그렇게 돈이 없나요? 그리고 그 통장들은 뭐지? 왜 남의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을 가지고 다녀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혜가 무슨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사기, 도둑질.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서류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종수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야, 내 마누라 가방에서 빚 독촉장 봤다. 그러면 종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가 왜 남의 가방을 뒤져요? 그러겠죠. 그리고 만약 제 추측이 틀렸으면요? 저만 나쁜 시어머니 되는 겁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좀 더 알아보자고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배달이 있었어요. 단골 손님이 급하게 반찬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들고 나갔거든요. 배달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숨었어요. 살짝 고개를 내밀어 봤더니 다혜가 중년 남자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50대쯤 되어 보였는데 인상이 험했어요. 눈이 날카롭고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야, 윤다혜. 이번 달 안에 정리 못하면 나도 방법이 없어. 다혜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해결할게요. 더 미루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시댁까지 찾아가겠다. 시댁이요? 저희 집에 오겠다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 건 금액이 커. 할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이야. 걔네가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둘 다 끝나는 거 알지? 3천만 원? 할머니 통장. 다혜가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잘 안 들렸어요.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일주일이다. 알아서 해. 남자가 가고 나서 다혜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다혜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분실 신고된 카드, 다른 사람 이름의 통장 사본들, 1200만 원의 빚, 골목에서 들은 할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 모든 게 연결됐어요. 다혜는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통장에서 돈을 빼내는 사기요. 그 중년 남자가 공범인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사기꾼이라고요? 내 아들 종수가 그런 여자랑 결혼한 거라고요? 믿기 싫었어요. 정말 믿기 싫었습니다.
근데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학교도 많이 못 다닌 평범한 아줌마예요. 경찰서 가본 적도 거의 없고, 법 같은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니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본 건 서류 몇 장이랑 골목에서 들은 대화뿐이었거든요. 종수한테 말하자니 종수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제가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알아내야 해. 증거를 모아야 해. 근데 어떡해요? 저는 탐정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잖아요.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시장. 제가 30년 넘게 다닌 그 시장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라면 혹시 뭔가 알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시장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 곳은 그 정육점이었어요. 그날 카드를 봤던 김소정 아가씨가 있는 곳이죠. 소정아, 저번에 내가 말한 분실 신고 카드. 그게 무슨 뜻이야? 소정이가 설명해 줬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 단말기에 분실 신고된 카드 번호가 뜨거든요. 완전히 같지는 않았는데 앞자리가 비슷해서요. 그런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돼? 보통은 결제가 안 되거나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카드 사기 쪽으로요. 카드 사기. 제 추측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동네 은행에 갔어요. 거기 직원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박순희 씨.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가끔 저희 가게에서 반찬도 사가는 분이에요. 순희 씨,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윤다혜라는 이름으로 은행 온 적 있어? 우리 며느리거든. 순희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혜. 아, 그 젊은 여자분 몇 번 왔었는데. 무슨 일로? 순희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순 씨, 이거 좀 이상한데. 그분이 본인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적금 해지 문의를 했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이름까지는 말 못해. 은행 비밀이니까. 근데 다 나이 드신 분들 이름이었어. 어르신들. 혼자 사는 노인들. 골목에서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통장에서 3천만 원.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엔 동네 마트. 거기 계산원 아줌마가 제 오랜 단골이거든요. 영수가, 나 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말순 언니? 우리 며느리 다혜 알지? 혹시 얼마 전에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 영숙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 며느리요. 저번에 좀 이상한 일이 있긴 했어요. 뭔데? 카드가 안 됐어요. 3장인가 4장을 긁었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결국 현금으로 계산했는데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카드가 안 됐다. 분실 신고됐거나 한도 초과됐거나 아니면 남의 카드였거나요. 고마워, 영수가. 저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혜는 분명히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범이
그 험상궂은 중년 남자였고요. 저는 그때부터 작정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골목에서 대화를 들은 장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 근처에 작은 편의점이 있었는데 CCTV가 달려 있더라고요. 편의점 사장님한테 부탁했습니다. 사장님, 저 며칠 전에 여기서 좀 이상한 사람들 봤는데 혹시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 처음엔 좀 난색을 표했어요. 당연하죠. 아무나 CCTV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기 의심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사장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이 영상은 못 드리는데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하면 드릴 수 있어요. 일단 며칠 전 영상은 지우지 않고 보관해 둘게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혜가 또 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저는 가게 일 핑계로 자주 골목길을 돌아다녔어요. 배달도 일부러 그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드디어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일주일쯤 뒤였나요? 비가 부슬부슬 오던 날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또 다혜와 그 남자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휴대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어서 벽에 바짝 붙어서 들었어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안 되면 나도 모르는 거야. 김순자 할머니 거는 내가 처리하기로 했잖아. 김순자. 그 이름 다혜 가방에서 봤던 통장 사본에 있던 이름이었어요. 다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 사장님, 진짜 이번만 시댁에서 의심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눈치가 빠르셔서. 조 사장. 그 남자 이름이 조 뭔가구나. 조만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시어머니, 시골 반찬 가게 아줌마가 뭘 알아? 걱정 마. 일만 잘 끝내면 내 빚 청산해 줄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골 반찬 가게 아줌마가 뭘 알아? 두고 봐라. 이 아줌마가 뭘 하는지. 녹음은 3분 정도 됐어요. 대화 전부를 담지 못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장 CCTV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날 다혜가 도망치듯이 나갔던 그 장면이요. 정육점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저번에 그날 CCTV 영상 있어요? 있지. 근데 왜? 경찰에 제출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순 씨가 부탁하면 해야지. 이렇게 저는 시장 CCTV, 골목 편의점 CCTV 정보,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모았습니다.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증거들이었어요. 증거를 다 모으고 나서 저는 일주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정말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면 종수는 어떻게 되나? 내 아들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닌가? 밤마다 울었어요. 천장을 보면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천장에 남편 사진이 걸려 있거든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종수가 불쌍해서 어떻게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다혜가 계속 사기를 쳐.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피해를 봐. 그리고 언젠가는 들통나. 그때 종수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종수를 지키려면 오히려 지금 신고해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버스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이러고 있구나 싶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접수 창구에 갔습니다. 저기요. 사기 신고하러 왔는데요. 젊은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떤 사기요? 저는 준비해간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이랑 CCTV 위치랑 관련 정보들이요. 경찰관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동네 아줌마가 왔다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가 서류를 척척 꺼내니까 진지해졌습니다. 일단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시장에서 카드 사건, 가방에서 발견한 서류들, 골목에서 들은 대화, 은행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 마트 계산원 증언,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요. 경찰관이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상당히 체계적으로 모으셨네요. 제가 학교는 많이 못 나왔어도 눈치는 있어요. 그 말에 경찰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수사팀에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연락드릴 거예요. 신고하고 사흘 뒤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말순 씨, 제보 감사합니다. 수사 결과 윤다혜와 공범 조만철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정말 잡은 거예요? 네. 어머니가 주신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범행 계획이 다 들어 있었고, CCTV로 공범 신원도 확인했어요. 피해자는 얼마나 있어요? 경찰관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가 7분입니다. 전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피해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2천만 원. 7명의 어르신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서 운 게 아닙니다. 다행이라서 울었어요. 제가 좀 더 늦게 알았으면 피해자가 더 늘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종수였습니다. 경찰이 다혜를 체포했으니까 종수도 알게 될 거잖아요. 저는 직접 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한테서 듣는 것보다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종수를 집으로 불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 종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종수 손을 잡았어요. 종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리고 다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있었던 일부터 가방에서 본 서류들, 골목에서 들은 대화, 제가 증거를 모은 것, 그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까지요. 종수는 처음에 멍한 얼굴로 듣고 있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다혜가 사기를 쳤다고요? 종수야,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말했어야 하는데. 종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죠. 다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잘못 본 거예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종수야, 엄마가 다혜 싫어한 거 알아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종수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참았어.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너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종수가 한참을 서 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릴 때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까지 안 울었거든요. 저는 종수를 안았어요. 아무 말 없이 안고만 있었습니다. 다혜는 재판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4년이요. 공범 조만철은 주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7년을 받았고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다혜는 결혼 전부터 이 조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만철이 다혜의 빚을 미끼로 협박해서 끌어들였다고 해요. 종수랑 결혼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종수 통장을 노린 거였어요. 재판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종수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아세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다혜의 부모가 재판 중에 저희를 공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함한 거다. 증거를 조작했다. 이러면서요. 근데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종수와 다혜는 이혼했습니다. 사건이 끝나고 저랑 종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기 싫었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저기 그 집이래.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대. 이러면서요. 종수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정비소 동료들 눈치가 보인다고 했어요. 저희는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종수 아버지 고향 근처 작은 마을이에요. 공기 좋고 조용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이죠. 거기서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작은 가게예요. 손님도 많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밭에서 갓 딴 채소로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종수랑 마당에 앉아서 별을 봐요. 종수는 요즘 마을 농기계 수리를 해줍니다. 손재주가 있으니까 금방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 청년 손 좋다고요. 종수가 요즘 웃어요. 조금씩요. 아,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김소정. 그 정육점에서 카드 얘기해줬던 아가씨요. 소정이가 저희 시골집에 찾아왔어요. 일부러 버스 타고 3시간이나 걸려서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이 먼 데를 왜 왔어? 소정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먹고 싶어서요. 시장에서 어머니 가게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날 소정이한테 밥 해주고 반찬 싸주고 이것저것 얘기했어요. 소정이가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어머니 같은 분이 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자주 와.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 소정이는 진짜 자주 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요.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 사오고 종수랑도 잘 지내고요. 누가 보면 진짜 우리 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이상한 게 보이면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요. 제가 그때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봤을 겁니다. 어쩌면 제 아들 종수까지 범죄에 연루됐을 수도 있고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내 며느리를 의심하고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고 매 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어요. 제가 지킨 건 제 아들만이 아니에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막은 겁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손님들한테 반찬을 팔아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거짓 없는 사람들만 제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말순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